한국기술연구원의 이동률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섬진강 그 제첩 염해 피해에 대한 사회적 이슈는 한 20년 전부터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20년 후에 비로소 이제 우리 또 통합 물 관리에 대한 그런 어떤 물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정책적인 이념이 이제 자리매김하는 그 과정이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이 과업을 그냥 어떤 단순히 이렇게 나열식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통합 물 관리라는 그런 프레임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출발을 했고 또 어떤 결과를 냈다라는 그런 그 틀에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사실은 어떤 물 문제가 사실은 어떤 한 번의 사업, 한 번의 계획으로 해결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현장의 물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기존의 우리의 접근은 그냥 한 번에 완샷에 이제 어떤 물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했는데, 사실상 이런 제첩 염해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려할 대상이라든가 또 해결 방안이 다양하고 또 다양한 기관이 연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러면 이 염해 해결 방안을 통합 물 관리의 그런 어떤 프레임워크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과제를 시작할 때 좀 고민을 이제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사실 이것도 어떤 문제 해결을, 갈등 해결을 위한 하나의 사업인데, 이 사업을 통해서 또 다른 갈등이 유발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 방향이었었고요. 그래서 일단 목적을 지금 사실은 물 배분의 문제인데, 섬진강과 영산강과 동진강의 또 물 이용에 대해서 그 어떤 지속 가능성을 같이 고려하면서 이제 하구의 제첩 생태 보존을 대책을 찾아보자라는 게 이제 기본 방향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기본 방향에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이제 현안 진단을 좀 더 명확하게 해보자. 사실은 이제 이 현안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사실 어떤 그 피해를 입은 그런 그룹에 의해서 이제 주장되는 경우가 굉장히 있는데, 그 주장의 어떤 객관성, 설명력을 더 충분히 이제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현안 진단을 통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겠죠. 평가를 하고 대책 마련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책 마련이 되면 향후에 어떤 실행 계획을 가지고 수립할 것인가, 그리고 그 실행의 모니터링, 그리고 계획이 사실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대부분 지금까지 완전한 계획을 너무 원해서 불확실한 상황을 확실한 대책으로 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고 재수행하는, 결국 이제 통합물 관리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발전 과정이, 이렇게 나선형적인 발전 과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고, 이 틀이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잡혀가고 있습니다. 이 통합물 관리의 물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이제 적응 관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틀에, 이런 프레임워크를 이제 설정을 했고, 이 틀에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섬진강 염해 피해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그 결론을 이제 유도를 했습니다. 현안 진단으로 보면 사실은 이제 섬진강의 수자원 개발량의 약 80%가 유역외로 공급하고 있는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섬진강 댐의 농업용수는 거의 90%가 유역외로 공급되고 있고요. 주암댐 물도 거의 뭐 70%이 정도가 다 유역외로 공급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와중에 2005년도에 또 다합치수장 증설이 있었고, 그래서 다합치수장 증설에 따라서 2001년부터 상당히
이 제첩 어민들이 하류의 그 생태 문제, 염해 피해 문제를 계속 제기를 했었고, 그런 와중에 또 이제 계속 하구 준설에 의해서 이 제첩 서식지가 이제 상류로 좀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2009년에 상당히 큰 가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첩이 많이 폐사됐었고, 또 그거를 이제 다합치수장의 영향이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또 이제 주민들은 이제 생각하시게 됐었고, 사실은 뭐 어느 정도 영향은 있다고 볼 수가 있었죠.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리고 결국은 그런 주민들의 의견은 이제 그러면 적정 제첩 그 서식의 염분도가 어느 정도 되냐, 뭐 이것이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 이분들은 뭐 15ps 이하, 15ps 정도를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15ps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상당한 유량 대책으로서는 이제 한계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도출을 했었고요. 그래서 과연 적정 염분 농도를 어떻게 정하느냐라는 것이 이제 또 굉장히 논란거리였었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15ps는 상당히 그 제첩 서식의 최적적인 상황이고, 적어도 20ps 정도가 한계 염도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도출을 했고, 그래서 20ps율을 이제 유지하기 위한 유량을 좀 평가를 했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제 제첩 서식처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두곡지구라는 곳이 있고 신비지구가 있었는데, 사실 두곡지구 보면 이렇게 하중도가 형성이 됐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최저 그 유량보다는 이제 홍수 빈도수가 발생 빈도수가 굉장히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런 육상화가 일어났죠. 아이러니하게 이번 홍수 때 하중도가 다 쓰러져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민들이 저쪽 이 하중도에 대한 준설을 굉장히 원했었는데 대부분 이제 쓸려간 상태고, 좀 더 이제 다른 대책이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니 좀 더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보자 해서 이육청 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 한수원, 농어촌공사, 익산국토관리청, 하동군 광양시가 이제 일종의 이제 협의회를 만들어서 그럼 이제 어떤 방향으로 이 대책을 진단을 하고 어떤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 그 과업 내용을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제첩 생태에 영향을 미치는 유량 변동, 또 염도, 서식 공간, 서식 토라든가 뭐 제첩 복원 이와 같은 일련의 원인 결과를 찾아보고 기본적으로 이제 적정 염도가 어느 정도가 적절하냐, 그리고 그 염도를 유지하기 위한 유지량은 얼마냐라는 것을 찾아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먼저 현장 평가를 위해서는 이 섬진강 하구의 유지량의 컨트롤 포인트는 송정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정 지점이 있고, 송정 지점 하류에 다합치수장이 있고, 다합치수장 하류에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염분을 1분 간격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 염분계를 2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하동읍 바로 앞에 있는 이제 섬진교라는 지점이고, 그 하류에는 섬진대교라는 지점에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유량에 따라서 염분도의 그 어떤 변화나 그런 물리적인 특성이 이게 어떻게 되냐를 이제 파악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1978년 이후로 그 한 10년 후까지 사실은 하구에 많은 준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89년도는 뭐 78년 대비 약 한 2m 정도 하상이 낮아졌고, 그 상태가 이제 계속 2017년까지 이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원인을 초래했냐면은 여기에 이제 78년도에 이제 거기 화목이라고 이제 그 보일 텐데요. 저희가
적정 염분 농도로 15에서 20 PSU가 적정하다라는 그런 결과를 도출을 했고, 그러면 78년도 그 하상에 이제 원래의 하상일 때는 저 화목이라는 그 하류 쪽에, 그러니까 제첩 서식 지역이 형성됐었는데 89년 이후는 이제 그 화목 상류까지 이렇게 염분도가 이제 상승이 되면서 안정화된 그 서식 지역으로서 이제 그 화목 상류부터 제첩 서식지가 이렇게 안정화된 상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80년대부터 제첩 서식 지역이 2000년대까지 상류로 이렇게 쭉 이렇게 이동을 했다, 그런 상태를 저희들 확인을 했고, 또 저희들은 보통 그 그러니까 어떤 유지유량을 최저유량을 정할 때 하류의 그 유지유량에 의해서 염분의 인과관계가 비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게 이제 중요했었는데, 사실 대조시에는 비례관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상류에서 유량이 증대되는 만큼 하류의 염분 농도가 감소하는 그런 인과관계, 비례관계가 있는데, 이제 소조시에는 이 염분도가 체류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면은 아무리 유량이 많이 흘러도 그 염분도가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메커니즘을 얻었고, 그래서 과연 소조기를 기준으로 할 거냐 대조기로 기준으로 할 거냐, 이런 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확인했다시피 그 중간에 이제 그 타원형으로 된 게 이제 그 바다 조위를 나타내는데, 같은 유량에서도 소조기의 염분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이런 실측 자료를 가지고 확인했고요. 이거는 이제 각 섬진강 대교 지점이고, 이것도 이제 섬진교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과연 그 제첩의 어떤 생산성과 수량 관계를 살펴보는데, 먼저 접근한 것이 이제 그럼 가뭄 상황일 때 상당히 물론 이제 댐에 의해서 다이버전되고 이런 그 수량도 있지만, 기본적인 원인은 이제 가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한 2009년도에 굉장히 큰 가뭄이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그래서 2009년도에 가뭄이 생기자 그 여파로 2010년까지 제첩 생산이 굉장히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때 주민들이 이거는 다합의 문제다, 다합에서 치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류의 염분도가 굉장히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과연 다합의 영향이 얼마나 되는가를 이제 파악하는 것이 이제 문제였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10년 후인 한 2017년에도 상당히 큰 가뭄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제첩이 많이 폐사됐었죠. 그래서 두 번의 가뭄기에 제첩 폐사가 이루어졌었고, 그때의 다합의 영향이 있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그 어민들의 생각이고, 그 전에는 항상 다합 치수장에 증설됨으로써 가뭄 기간뿐만 아니라 평상시도 하류에 상당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규명해 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이제 현안이었었습니다. 물론 이제 가뭄기로 보니까 역시 그 생산성과 이 제첩의 그 생산성과 가뭄의 기간이나 해서 인과관계를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가뭄이 아닌 기간에는 다합치수자의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이제 미미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은 이제 어민들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평상시도 다합 때문에 상당히 피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다합 영향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그 분석을 많이 했고요. 역시 이제 송정 지점 유출량과 제첩 생산량을 봤을 때 그 가뭄 기간에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을 했다, 이런 걸 이제 말씀드릴 것 같고, 그래서 2007년도 보게 되면 사실은 오른쪽 막대 그래프를 보게 되면 유난히 이렇게 크게 높게 지내고 이렇게 많이 치수된 양이 있는데, 저게 2017년도에 치수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자체에 대해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제도를 위반한 건 아니죠. 사실 어떤 있는 틀에서 치수를 했으니까. 그렇지만 단지 이제 이때의 상황은 너무 유량이 작은 상황에서 다합 치수량이 좀 컸다. 이건 분명한 상황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첩 회사에 영향을 이제 미쳤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15, 20ps일 때 필요한 유지량이 이제 송정은 얼마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대조기하고 소조기가 분리되는 거고요. 15ps를 할 때는 저희가 기준 지점은 섬진대교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화목은 상대적으로 이미 너무 바다화가 된 상태고 그 상황에서 유량으로 그거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큰 유량이고 해서 섬진대교로 봤을 때 약 20ps를 유지하려고 하면 섬진대교 9ps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섬진대교가 이제 20ps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송정에서 약 초당 9cms가 필요하다라고 분석이 됐고요. 그리고 소조기는 아시다시피 유량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소조기는 예를 들어 3, 4일, 예를 들어 일주일 이하가 되기 때문에 제첩이 뭐 20psu가 된다고 하더라도 한 11일 정도까지는 그 폐사율이 굉장히 어느 정도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20psu에 필요한 대조기 유량을 이제 제시를 이제 했는데 이분들은 또 이제 그 9cms에 대한 유지량이 너무 작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하시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린 2017년도에 이제 인류량을 살펴보면 약 송정에서 이제 5, 6월 달에 이제 10에서 15cms 이하 정도가 됐는데 평균이 저러니까 다합 치수를 최대 6cms까지 치수를 합니다. 그럼 10cms 흘렸다고 하면 다합 치수 하류는 4cms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시기가 2017년에는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합의 영향이 이제 있었다. 그리고 저희가 과연 댐이 없는 상태, 댐이 있는 상태를 비교하면 어떤 그런 자연 유황 변화가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저희들 먼저 분석을 했는데 오른쪽 아래 표를 보시면 갈수량이 약 한 10.4 정도 됩니다. 댐이 없다는 자연 상태의 유량은. 주암댐 이후에 갈수기는 약간 좀 증가를 하죠. 유량이 한 12, 13 정도 이렇게 증가를 했죠. 그러면 이 송정 지점의 이 갈수량 자체로 보게 되면 갈수량이 증가를 한 거죠. 그렇지만 하루에 다합에서 최소한 2에서 5cms를 치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12에서 5를 빼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6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평상시는 10.4가 하류까지 흘러야 될 유량이 다합 치수량에 의해서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다시. 그래서 이 자체에 대해서 이제 그 주민들은 명확한 그런 책임 소재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얼마큼 예를 들어서 하류의 송정 지점의 유지량을 설정할 거냐? 지금은 4.62입니다. 4.62는 사실은 100년 중에 한 번 정도 부족할 정도로 거의 발생되지 않는 그 유량이고요. 현재 유지 유량은. 근데 이제 한 9cms로 증가를 시키면 약 한 1,300만 톤 정도 물 부족이 발생이 예상이 되고요. 그 아까 10.4 갈수량으로 할 경우에는 이제 한 18psu 정도 유지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약 2,400만 톤 정도 물 부족이 예상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15cms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할 경우에는 1억 2천만 톤이 필요한데 1억 2천만 톤은 주암댐 공급량의 절반이 되죠. 사실은 이제 하류의 이런 그 생태를 위해서 개발된 수량을 이렇게 전환한다는 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평가한 거는 9에서 10.4까지 하는데 그 최대 10.4까지는
할 경우에 수자원 확보가 어떻게 되냐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 좀 주민들과 지금 협의하는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간담회를 할 예정인데 뭐 잘 되리라고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존보다 수량이 더 증가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수량을 어떻게 배분하고 할당할 것인가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뭐 지금까지 그런 어떤 생태에 대한 그런 고려보다는 우리가 필요한 물을 계속 확대해 온 건 사실이죠. 그래서 향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어떤 생태적인 환경적인 필요 수량을 좀 정해서 그쪽으로 좀 재배분하는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기본 방향이고,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관계 기관 협의나 예를 들어 객관적인 미래 수급 전망이나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그 내린 결론은 적어도 한 10.4 CMS까지 송정의 유지량이 필요하다. 그리고 소조기는 만약에 11일 이상 한 20PS가 초과된다고 할 경우에는 좀 더 펄스 방류를 한다든가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10.4를 당장 이렇게 확대를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단계적인 접근을 좀 하자라는 것이 이제 확보의 기본 방향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실시간 저수지 최적 운영 차원에서 특히 이제 발전 용수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운영을 합리화한다 이렇게 할 경우에 약 5천만 톤 정도를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이제 한 10.4까지는 충분히 유역 외에 그 물 이용을 유지하면서 유지 그 하류의 생태를 보존할 수 있는 그 유량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이 단기적인 그 대책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과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다합 치수장도 사실은 이제 최대 치수량이 일 약 55만 톤 정도였는데 이제 이걸 40만 톤으로 이제 줄이겠다. 그게 있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약 송정유량이 약 초당 한 8CMS 정도 되면 다합에서 치수를 하지 않는 그 안을 이제 단기적으로는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10.4톤까지 이해가 되면 취소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물 관리에 대한 행정 제도 정비가 필요하고요. 여기에서 보면 이제 하천 유지량을 재고시해야 되고, 또 유지량의 어떤 예측, 또 하천수 조정 체계 구축, 장기적인 모니터링, 그리고 이제 지자체 입장에서도 제첩 생산량의 통계, 또 어업 관리 제도 개선 이런 부분도 같이 이렇게 추진해야 할 사항이고, 그래서 후속 과제로 저희들이 제안하는 거는 이제 이런 10.4라는 유지량이 설정이 되면 그 재배분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적응 관리 실행을 한번 해보자. 어차피 10.4가 필요하냐, 9가 필요하냐 아직도 정답을 모르고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후속 과제를 이제 실행 과제로서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뭐 이런 모니터링과 거버넌스 구조이라든가 이런 어떤 스파이럴한 그런 대책으로 이 제스처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것이 이제 기본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은 관계 기관이나 이런 분들이 기본적인 방향으로서는 다 이제 동의를 한 상태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어민들과 협의만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뭐 사실 이렇게 이걸 하면서 통합물 관리 그동안 많이 해왔는데 좀 거창한 것 같지만 좀 철학적인 접근 방식을 좀 이제 한번 고민해보는 계기가 돼 있는데, 그래서 가운데 보면 플라톤이 이제 위로 손가락을 위로 향하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래로 이제 향하고 있죠.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접근 방법이 통합물 관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이제 플라톤의 사고는 IWRM은 이상 세계에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이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이나 이런 것이 이상 세계 완전한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IWM을 찾는데 뭐 처음에 IWM 정의 문제도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거의 정의가 정책되는데 10년이 넘게 걸린 것 같고요. 그리고 IWRM 우리 3년 정도 됐지만 IWRM을 다 심포지움에서 찾고 있고 포럼에서 찾고 있고 세미나에서 찾고 있습니다. 현장이 없이 관념적으로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 제도, 조직, 예산, 기술 확보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IWRM을 이상적인 세계에서 보는 입장이고, 그리고 사실 플라톤은 이 국가론에서 정치는 철학자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중에 의한 투표에 의한 의사결정을 부정을 했습니다. 탑다운이죠 사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IWM은 현장에 체감되지 않고 여전히 탑다운 방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 지금 뭐 국가 물관리 계획도 세우고 유역종합 물관리 계획도 세운데 조금 더 너무 좀 이상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고, 그리고 하우하고 왓에 중점을 둡니다. 어떻게 할 건가, 무엇을 할 건가. 그래서 물순환도 해야 되고 수질 뭐 생태도 해야 되고 빗물 관리도 해야 되고, 너무 관계된 조직이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고 너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통합 물관리를 해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죠.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장에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문제를 확인하고 진단하고 해결을 찾는 여정이다. 그래서 문제 해결 방식이 명확하죠. 사실 섬진강 문제는 명확합니다. 문제 해결 찾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 줄, 무엇을 할지를 목적을 알기 때문에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불신불통 굉장히 큽니다. 여기도 20년 동안 자기네들에 대한 호소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그런 그 상실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것은 불타협, 불절충으로 이루어지죠. 그냥 절대로 양보를 안 합니다. 이 절충이라는 한자가 재미있더라고요. 이 충자는 속마음 충자고 절자는 꺾을 절입니다. 속마음을 꺾는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일련의 이런 산불이 해소되지 않으면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의사결정을 할 때 법과 제도로만 결정을 하죠. 근데 그거보다 어떤 물윤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앞으로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접근은 Y에 중점을 두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통합 물관리 문제를 해결을 하면 체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해결했다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데, 플라톤은 법, 제도, 조직, 예산 많이 이렇게 해봤자 뭐를 해결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균형점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균형점이 좀 필요하다 할 것 차원에서 제가 좀 결론적으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